네, 안녕하세요. 노승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소 엉뚱하고 황당하고 나름 흥미롭기까지 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학창 시절에 이런 경험들 있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어느 날 이렇게 나눠주면서 장래 희망 적어라. 여러분들의 미래 꿈이 무엇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하면은 우리는 보통 그 흔한 그 과학자, 선생님, 대통령, 군인, 경찰, 소방관 이런 거 적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들 선호 보면은 유튜버도 있고 스포츠 스타도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군으로서 교사, 군인, 공무원 등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미래, 장래, 희망, 이런 거, 꿈,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나름 관심이 있다면 요거는 있을 수 있어요. 다음에 갈 자리, 어떤 자리 원하냐, 요거를 희망보직이라고 하고, 면담시 내지는 인사카드에다가 기록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희망보직란에다가 인사, 기획, 재무, 어디 가고 싶냐, 영업, 생산관리, 마케팅 등등등, 그리고 근무지는 본사야, 지사야, 어디 원해, 이런 것을 받아요. 이거를 다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최대한 반영을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유는 뭐냐? Why? 회사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는 겁니까? 이건 결국은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회사는 노동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원해. 그래서 본인이 근로자가 적성이나 선호도가 직무랑 이제 매칭이 된다면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고 결국은 이는 회사의 목표 달성과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논리가 깔려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희망보직란에 사원이 사장이라고 쓴 거예요. 네. 이제 황당하죠. 회사 입장에서 보면 되게 황당한 거죠. 무슨 인사권을 장난으로 인사를 장난으로 보나. 자, 그래서 회사는 해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고가 정당하다, 부당하다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다퉜어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거쳐서 서울행정법원까지 갔던 사건이고요. 사건의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이 사건의 본질을 짧게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원을 채용하고, 배치하고, 평가하고, 인사 이동하고, 승진시키고, 때로는 대기 발령하고, 고용 조정하고, 자, 이러한 일련 프로세스를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인사는 누가 하는 거다? 회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회사가 이제 보직 이동을 시킬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원칙이기는 해요. 왜? 법원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이제 사용자에게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로 회사는 본인의 적성과 관심, 선호도, 근무 장소를 고려를 해서 희망보직을 이제 의사를 수렴을 하기도 하죠. 희망보직란에 적어서 기재하라는 이유로 말이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희망보직란에 직원이 사장이라고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회사는 경위서 제출해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제 직원은 못하겠다, 싫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과연 징계가 가능하냐? 징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정당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 판결 내용의 핵심을 보면, 자, 회사는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회사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별 문제될 거 없다. 뭐가 문제될 거 없다? 희망보직 제출란 받는 거 별다른 문제 없다. 회사가 원활한 노동력 이동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자, 그런데 근로자는 잘했다 못했다? 희망보직란에 사장 기재하고 경위서 제출 거부한 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잘했다 못했다? 근로자는 별다른 이유 없이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했다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정당하다 부당하다 정당하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추가적인 퀘스천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퀘스천. 과연 요 정도 레벨이 그쵸? 해고까지 거의 이제 징계의 끝판왕이 해고까지 갈 정도로 정말 무지막지한 사건이었냐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이 사건만 보면은. 자, 그런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사권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갔다는 것은 거의 이제 약간 막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뭔가 추가적인 스토리들이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진짜 그런 스토리들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보겠습니다. 회사의 작업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법원 인정. 그 회사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가지고 회사에 명예훼손을 하고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뭐 시청에 가가지고 예, 인정. 동료 근로자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유포해가지고 조직 질서를 침해를 했다는 거예요. 요 내용도 법원에서 인정해가지고 이것을 다 세트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법원은 해고 사유가 있다. 그래서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노동 실무에서 주는 핵심 두 가지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자, 징계가, 되는 징계가 있고, 되도 않는 징계가 있는데,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야? 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회사의 업무상 지시가 정당해야 돼. 두 번째, 그것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하지 않아야 돼. 요 두 가지 합이 맞아 떨어져야 징계가 정당한 것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한번 나눠볼까요? 정말 유명한 사례입니다. 대법원까지 갔었고요. 심할서를 회사가 제출하라고 했어요. 근데 근로자가 심할서 제출 안 했어요. 징계가 정당하다, 부당하다. 아직까지는 알 수 없어요. 왜? 그 심할서 제출 명령이 정당한 지시였느냐 아니었느냐 여부가 관건이 되겠죠. 근데 내용은 뭐였냐면 야 반성문 써. 자, 심할서라는 게 뭡니까? 시작과 말, 끝. 시작과 끝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있는 사실관계 그대로 기재해. 요게 심할서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회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죽을 짓 했으니까 반성문 써 라고 했다는 것이요. 요게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법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야 반성문 쓰라고 나 그거 못 쓰겠다. 요거는 정당한 지시를 이행을 하지 않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정당한 업무상 지시가 아니었느냐? 대법원에서 뭐라고 봤냐면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반했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회사의 지시는 규정이나 그렇죠? 아니면 계약이나 아니면 사회 통념상 상식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업무상 지시여야 돼요. 예, 그렇죠? 그것을 별다른 이유 없이 그렇죠?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징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사의 업무상 지시가 되도 않는 말도 안 되는 거고 합법적이지도 않고 회사 규정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징계를 감행하는 경우에 이것은 부당 징계 내지는 부당 해고가 될 가능성이 무지무지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편에도 노동 실무에 어떤 시사점을 미칠 수 있는 깨알 같은 사례들 준비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